여러분 안녕하세요. 9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공지되었던 대로 온라인 강의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별도의 그 공지사항이 없을 때까지 온라인 강의를 듣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이제 9주차에서는 이제 보조기억 장치를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지난주에 봤었던 중간고사의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53개의 문제 중에 학생들이 좀 이제 많이 틀린 문제,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기말고사도 만약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보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제 여기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은 다시 기말고사에 또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좀 공부를 좀 해주시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로 이해를 이제 여러분들 하셔야 되니까, 좀 이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개인별 성적은 이제 에드모도의 엑셀 파일로 이제 올려놨으니까요. 그 강의 자료에, 폴더에, 이제 확인을 좀 해보시고,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았는가,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에드모드에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좀 해주는 대시보드를 좀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평균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70%, 즉 37점이라는 얘기고요. 53점 만점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가장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이 52점이라는 얘기예요. 98%.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중앙값이죠. 미디안 스코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53점 중에 이제 39점, 가운데 있는 그 학생들의 순위를 봤을 때 39점 정도가 뭐 이제 중간 정도 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평균은 37점이고 이제 자기가 39점 받았다 그러면 중간 이제 정도 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 이제 도수분포표는 이제 예를 들면 맨 오른쪽에 이제 90에서 100%가 이제 48점에서 53점이 뭐한 8명 정도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80%에서 89%, 즉 42점에서 47점까지도 뭐 비슷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구체적인 거는 이제 엑셀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9주차의 좀 보조기억 장치를 설명하기 전에 여기 가운데 부분에 보면 퀘션 브레이크다운이라 그래서 1번, 2번은 거의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맞췄죠. 물론 여러분들이 모든 학생마다 1번과 2번이 다르겠지만, 이제 제가 문제를 낸 거를 기준으로 좀 보면, 제가 낸 문제의 이제 순서를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번, 2번 문제는 거의 다 맞췄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11번까지만 이제 돼 있는데, 이제 요걸 이제 아래쪽에 있는 줌 슬라이드를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제 좀 빨간색이 많은 게 좀 이제 어려운 거죠. 많이 틀렸다라는 거니까. 뭐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파셜 크레딧이라고 하는 건 매칭 문제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맞춘 학생들을 이제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첫 시간하고 지금 둘째 시간 정도 해서 좀 어려웠던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을 이제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기말고사에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설명했던 거는 다시 한번 좀 이해를 좀 해주십사 이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낸 문제를 기준으로 보면 4번 문제인데요. 먼저 사용자가 한 번만 내용을 기입할 수 있으나 지울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기억 장치를 크게 램과 롬으로 나누고, 램은 이제 보통 휘발성, 그 사라지는 거, 롬은 이제 리드 온리만 가능한 거죠. 이제 그 중에 이제 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시 그 좀 유연성을 좀 제공해 주기 위해서 프로그래머블 롬, 이레이저블 앤드 프로그래머블 롬, 일렉트리컬리 이레이저블 앤드 프로그래머블 롬, 뭐 이렇게 좀 해서 사실은 이제 롬이지만 이제 좀 그 시스템 상황에 맞춰서 한 번 정도 수정하고, 또 한 번 정도 지웠다가 수정하고, 또 여러 번 수정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메모리에서 좀 기능적으로 이제 그 분류를 할 때 롬의 분류 방법으로 쓰는데, 한 번만 기입할 수 있는 건 프로그래머블 롬이죠. 그래서 두 번째가 정답이 되고, 이제 그 제가 8주, 9주, 7주 차에서 설명을 드렸죠. 8주 차인가요? 그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대표적인 EEPROM 계열이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그 블락 단위로 설계하는 방법이 좀 다르지만 낸드 플래시 방법으로 설계하는 이제 방법을 쓰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이제 롬의 일종이다. 근데 왜 리드 온리만 가능하지 않느냐? 그건 일렉트리컬리 이레이저블 앤드 프로그래머블한 플래시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얘가 이제 롬이에요. 하지만 정기적으로 지울 수 있고 프로그램 하는 횟수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가 사실은 이제 롬이 아니라 이제 그 리드 온리만 하는 게 아니라 쓸 수도 있고 뭐 지울 수도 있고 뭐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은 이제 필요음이 되고요. 이제 5번 문제를 보면 이건 실제 컴퓨터 활용 능력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인데요.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응용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상에서 주로 쓰는 게 대부분 다 응용 소프트웨어고, 아니면 운영체제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다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윈도우즈나 유닉스, 리눅스는 대표적인 응용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얘는 이제 운영체제에 해당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일종이다. 그렇죠? 이게 그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죠.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련의 명령어들의 집합이고,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분류가 되고, 응용 소프트웨어란 사용자가 실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보통 쓰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응용이라는 게 응용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뭐 소프트웨어, 앱 이런 게 다 애플리케이션 이제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컴퓨터 구조에 이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레지스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accumulator 레지스터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연산 결과를 잠깐 기억하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틀린 얘기들이고, ALU가 두 번째 거 설명하고 있죠. 그 논리 연산 장치가 ALU 두 번째 거고, 항상 보관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숫자의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회로를 또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이제 1번이 정답이 되겠고, 13번 문제도 이제 좀 많이 틀렸는데 학생들이 그 비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제 비트라고 하는 건 바이너리 디지트의 원래 약자로 쓰고 있어요. 그 바이너리의 BI하고 디지트의 뒤에 있는 걸 이제 따다가 비트라는 말을 쓰고 있고, 컴퓨터의 정보를 표현하는 기본적인 단위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는 0 아니면 1의 값을 가지고. 근데 1번을 보면 프로그램 코드 표현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 어셈블리 랭귀지의 밑에 보다 아래 하위에 있는 기계 코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에는 요 비트를 많이 써요. 요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통신 프로그래밍에서 보면 보안과 관련돼서 특히 요 그 비트 단위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는 이제 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0과 1의 어떤 스트림 일련의 이제 그 비트 스트림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도 사용된다. 그래서 이제 사용되지 않는다가 이제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는데, 요 문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돼요. 그, 컴퓨터는 이제 0과 1밖에 모르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문자나, 뭐, 글자나, 뭐, 이미지나, 목소리, 사람 목소리, 뭐, 다 0과 1로 바꿔서 기억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수라는 걸 보면, 이제 뭐 자연수가 됐든 실수가 됐든 양수가 있고 또 0이 있고 이제 음수가 있죠. 그래서 0이나 양수는 그게 여러분들이 이진법을 이제 십진수를 이진법으로 바꾸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는 걸로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컴퓨터가 과연 이제 음수를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그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라는 특수 부호를 인지하지 않고, 그거는 이제 별도의 비트로 이제 패러티 비트의 앞에 있는 이제 더미 비트를 주고, 뒤에 있는 거를 어쨌든 0과 1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해 보수 방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고, 그거를 0이면 1, 1이면 0으로 1의 보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끝에다가 1에 1을 더해주게 되면 이제 2의 보수법으로 된 이제 음수가 되는데, 역으로 이제 이미 2의 보수법으로 표현된 거를 이제 자연수 10진수로 바꾸는 방법은 그 역순으로 이제 하면 되겠죠. 1을 더해줬으니까 1을 빼주고, 그 다음에 0을 1로 0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그걸 거꾸로 1을 0으로 0을 1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000000에다가 오른쪽에 제가 이제 해놨죠. 1을 빼야 되겠죠. 왜냐하면 2를 더해서 온 이진수이기 때문에 1을 빼주면 밑에 있는 것처럼 1011 1111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의 보수법이죠. 그래서 얘를 다시 아까 앞에서 0이면 1, 1이면 0으로 왔기 때문에 그걸 다시 1이면 0, 0이면 1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0100, 0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10진수로 바꾸면 끝에서부터 이제 0, 1, 2, 3, 4, 5, 6 2의 6승이 돼서 2의 6승은 6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64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4라는 이제 거는 우리가 01000000이지만 양수로 얘를 음수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이너스 64는 얘를 0이면 1, 1이면 0 그렇게 바꾸고 다시 1을 빼주고 그래서 11000000 얘가 바로 마이너스 64다 이렇게 이제 컴퓨터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번 문제를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17번 문제를 보면 이제 CPU에서 제어 장치가 이제 전체적으로 명령어들을 나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제어 신호를 만들어내죠. 그렇죠? 입력되는 요 세 가지 항목 클락, 그 다음에 명령어 레지스터, 플래그를 입력을 받아서 CPU 내로 제어 신호를 출력을 해요. 여기서는 이제 입력되는 항목은 아니죠. 그래서 제어 신호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어 장치가. 그래서 그걸 이제 버스로 전달을 해서 내부 버스와 외부 시스템 버스로 보내면서 출력 신호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제어 장치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어 신호는 이제 입력 받는 항목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보면 제어 장치 안에 CPU 이제 중앙 처리 장치 안에 여러 가지 레지스터들이 있는데 MAR도 있고 MBR도 있고 IR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 실행할 명령어 번지는 PC죠. 프로그램 카운터. 얘를 이제 MAR로 넘기고 주소를 가지고 램에서 주소에 해당된 값을 가져와서 MAR과 IR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에서 주소를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과 주소에 해당되는 값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좀 구분해서 이해를 이제 하셔야지만 이제 요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잠시 후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의 워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MBR이나 IR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워드의 개수를
몇 개로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주소의 수가 되겠죠. 그게 MAR과 PC의 비트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앙 처리 장치 안에 여러 가지 레지스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요 네 가지 레지스타들은 가장 중요한 이제 레지스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 네 가지 레지스타의 기능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MAR은 이제 어드레스, IR 인스트럭션, PC는 프로그램 카운터, MBR은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거,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별도로 반드시 이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는 이제 그 기본적인 진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학생들이 이제 그거를 물어보는 거고, 요거 이제 3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지만 요 정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 진법 변환의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2진수, 8진수, 10진수, 16진수를 자유자재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이해력을 좀 가지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은 이제 이렇게 할 때 얘를 어떤 뭐 8진수, 이제 2진수로 바꾸든지 하나로 다 통일하면 좋은데, 이제 우리가 숫자에 대한 개념은 보통 여러분들이 10진수를 이제 많이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10진수가 어떤 크기를 비교할 때 여러분들이 보통 그 크기의 대소는 10진수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쭉 해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10진수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 10진수 165를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것보다 큰 거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진수 10111101은 보기 1번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뒤에서부터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뭐 쭉 하면 64라는 게 2의 6승이죠. 이제 16은 이제 2의 5승은 0이니까 이제 곱하기는 의미가 없고 2의 4승, 그다음에 2의 3승, 2의 2승, 2의 1승. 그래서 이제 그 이진수 10111101은 10진수로 93이 되는 겁니다. 8진수 157은 이제 8의 0승, 8의 1승, 8의 2승, 8의 2승은 64니까, 그죠? 64 더하기 5 곱하기 8의 1승 더하기 7 곱하기 8의 0승. 그죠? 8의 0승은 이제 1이니까, 이걸 이제 곱하기를 하고, 더하기를 하면 111이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전히 이제 두 번째 보기까지를 하더라도 165가 이제 가장 큰 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16진수 B7은 뭐냐 하면, 우리가 16진수는 16개죠. 16개의 숫자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진수는 0과 1이 2개니까 10진수는 0부터 9까지 10개니까 이제 10진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10진수 B7은 이제 그래서 이제 16진수 16진수 B7. 그래서 이제 10진수의 이제 10개와 그다음에 이제 11 11, 12, 13, 14, 15 이거를 이제 A, B, C, D, E, F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A가 10이고 B가 11이니까 11이 되는 거죠. 자, 10진수로. 그래서 11 곱하기 16. 그 다음에 7 곱하기 16의 0승. 거기서 16의 0승이 1이니까. 그래서 11 곱하기 16 더하기 7을 하면 10진수 183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진수는 93, 8진수는 111. 그죠? 그래서 이제 다 비교를 해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보기가 16진수 B7이 183으로 가장 큰 이제 숫자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면 이것도 다 기출 문제인데요. 기사 시험에 어떤 하나의 진법으로 다 통일해서 변환을 해야 되는데 10진수로 변환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대소를 이제 비교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기억장치와 중앙처리장치에 있는 그 버스를 이용해서 그 비트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한 단어가 25비트로 이루어지고 이제 기억장치에 대한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D램, 이제 램을 생각하면 되고 주기억장치 한 단어가 25비트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의 개수가 32,768개라는 얘기예요. 총 32,768개의 단어를 가진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이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MBR, MAR, PC에 필요한 각각의 비트 수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각형을 생각을 하라 그랬죠. 주기억장치에서. 그래서 그 요 가로의 길이의 비트 수가 단어가 되는 거고, 그게 25비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MBR과 IR의 비트 수가 25비트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개수가 32,768개의 단어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건 32,768개의 서로 다른 주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트 수가 얼마냐라고 이제 하는 문제죠. 그게 이제 MAR과 PC의 비트 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32,768은 2의 15승이 32,768이에요. 그래서 주소가 15개가 있으면 15개가 있으면 32,768개의 서로 다른 주소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MAR과 PC의 비트 수가 15비트가 됨으로써 그 15비트를 갖고 있으면 2의 15승, 즉 32,768개의 서로 다른 주소를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중앙처리 장치에서 여러 가지 레지스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기억 장치에 있는 명령어들, 오피코드와 오퍼랜드죠. 그래서 그 인스트럭션을 가져오기 위해서 번지를 기억을 해야 되고 그 워드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그 필요한 레지스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레지스터들이 있죠. 어큐뮬레이터 같은 것도 아까 있고. 근데 이제 요 비트수 주기억 장치의 비트수와 단어의 개수와 관련돼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AR, MBR, PC, IR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IR과 MBR은 이제 똑같은 비트수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MBR이라고 하는 건 워드 하나에 이제 데이터가 흘러 들어가는 비트가 돼서 25비트가 되는 거고, 주소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주소의 번지가 다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n개의 비트가 있을 때 이 n승계의 서로 다른 주소를 기억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제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응용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32,768을 이제 2의 15승이라는 거를 쉽게 알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이제 보기에서 보면 15 아니면 25일 이제 거이기 때문에 이제 2의 25승은 이제 32,768보다 큰 숫자죠. 그래서 2의 15승은 32,768이고 그래서 15개의 비트만 있으면 서로 다른 32,768개의 단어를 저장할 수 있는 주소를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른 주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시면 이제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교시 때도 다른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고 9주차 1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